안녕하세요. 삶을 외랑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내전이 안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기 유방암이 걸리고 나서 멀리한 10가지, 가까이 한 10가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사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종류와 사기 유방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 그리고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암들과 다르게 유방암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유방암에 안 걸리신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가족이 유방암을 겪었거나 본인이 지금 현재 유방암을 치병 중이신 분들이라면 나는 무슨 유방암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2 수용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는 3중 음성으로 유방암의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 에겐녀, 테토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근데 이것이 둘 다 호르몬 계열인데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쪽으로 에스트로겐만 양성이신 분, 프로게스테론만 양성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둘 다 양성인 유방암이고요. 헐2 수용체는 0부터 2까지 우리가 숫자를 표시하는데요. 2부터 헐2 양성으로 표시하는데 저는 1이라서 저발현 헐2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3중 음성은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헐2 수용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수용체가 없는 것을 3중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호르몬 양성과 헐2 양성인 분들은 3중 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호르몬 양성, 어떤 분들은 헐2 양성, 어떤 분들은 3중 음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전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곧 세상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1기, 2기, 3기, 4기는 어떠한 암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기는 1cm 미만, 2기는 2cm 이상, 3기는 3cm 이상이고 4기는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모두 4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방암인데 유방에서 림프로 전이가 됐거나 유방에서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4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기였던 분들도 4기가 될 수도 있고 3기였던 분들도 4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장기의 전이 유무를 통해서 4기가 판정이 됩니다. 폐에 전이가 됐어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폐암에 좋은 음식이야 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저 폐암 아닌데요? 라고 말씀드려요. 어느 장기로 전이가 됐던 간에 저는 유방암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장기로 전이가 되어도 그 장기의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유방암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암이신 분들이 뇌로 전이가 됐다고 해서 뇌종양이 아니라 폐암이 뇌전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라고 하면 이제 시한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기는 또 말기랑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4기가 되는 것이지 4기가 됐다고 해서 이제 시한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의미하고 시한부라고 우리가 보통 명하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지만 더 이상 할 치료가 없거나 암성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장기에 이제 훼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가 이제 시한부라고 표현을 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기 암 환자를 다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그분들의 가장 큰 응원의 메시지는 이제 좋은 약이 많이 나올 거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치료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방암의 종류와 또 사기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암 환자가 됐다고 하면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사실 큰 일이 벌어진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나라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많이 보호해주고 또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환자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중증질환자, 난치성 환자, 그 밖에 다양한 희귀질환 분들을 의료보험으로 보호해주는 혜택입니다. 저 또한 지금 산정특례 대상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시면 자동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나라에서 80% 정도 경감을 해주는 반면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나라에서 90%에서 95% 정도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료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일반 환자분들은 2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다면 산정특례 대상자분들은 5에서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급여에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치료받는 부분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이 환자분들은 이 의료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의료비 중에서 입원비, 그다음에 침치료, 단순히 주사제 이런 투약들은 모두 다 급여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종합병원에 가셔서 받으시는 대부분의 치료들은 급여이고요. 4차 병원이나 3차 병원 이렇게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혹은 환자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받는 부분들은 비급여 의료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치료비 내역을 받으시면 공단 부담금, 개인 부담금, 환자 부담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말한 산정특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 즉 급여에 입각해서 90%에서 95%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산정특례는 한번 혜택이 적용이 되면 5년 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질환에 맞게 산정특례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산정특례는 5년 정도 적용이 되고요. 4기로 전이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5년 산정특례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대학병원에서 연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급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료비를 급여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역 주사라든가 다양한 고주파 치료, 도수 치료 이런 치료들을 받을 때는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개인 실손에 따라서 본인들의 부담이 바뀐다는 점은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명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단서에 상병 코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상병 코드는 질병 분류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 영어와 숫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 코드를 그냥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내 질병에 대한 어떤 분류가 어떤 기준인지 자세히 나오니 본인이 받아보신 진단서에 적혀있는 상병 코드는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C코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C코드와 D코드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C코드는 침윤암이라고 해서요. 암이 이제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형태를 말하고요. D코드는 제자리암이라든가 상피내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선 안에 암이 있으면은 D코드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풍선을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C코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D코드가 나왔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 C코드가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 안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조직을 추출했을 때는
악성이 아닌 양성이 나왔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악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코드를 받았다 해서 더 좋고 뭐 D코드를 받았다고 해서 더 나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C코드 자체는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만 D코드는 산정특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코드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코드이신 분들은 산정특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항암이라든가 방사선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코드는 보통 양성 종양이라든가 제자리암이기 때문에 수술 후 일부 항암 요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통해서 D코드에서 C코드로 바뀌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진단했을 당시에는 양성이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악성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기도 하고 진단 후 30일 이내에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D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추후에 C코드로 변환됐을 때 산정특례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코드와 D코드는 교수님께 쫄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단서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와 치명생활하는 많은 환우분들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